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0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증시 상황에 대해서 또 분석과 함께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죠. 네, 강승민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증시 상황 계속해서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코스피가 2,800을 지나서 2,700대로 넘어왔죠.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3,000포인트 넘어서까지 갔지만 우리 증시 여전히 아직은 조금 여러 가지 수급적인 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시금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좀 좋은 그런 여건의 형성이 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전날보다 42포인트 하락한 2,792로 마감을 하면서 2,800선까지 어제 깨졌죠. 그래서 2,8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 2020년 12월 23일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렇게 뉴스가 났습니다. 이날 사실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 지수는 2,780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저점으로 인식이 되면서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해줬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다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좀 들어와줬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는 또 굉장히 대거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10개의 종목 코스피에서 상위 10개 종목들을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고 LG화학과 카카오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아직 LG화학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충격은 좀 덜하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사실은 900선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지만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도 27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915까지 내려왔는데 오늘도 과연 어디까지 빠질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전문가들은 87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개인분들 너무 충격에 빠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또 대량 매수를 해줬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그동안 좀 버텨주다가 이런 부분도 순매도로 들어갔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성장주로 분류되는 게임주의 낙폭이 굉장히 컸죠. 펄업비스가 7%, 유메이비드가 5.95%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세는 각각 1.95%, 4.32% 올랐는데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들기도 하고 또 피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만 이런 흐름이 올해는 과연 어떻게 지속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엄청나게 탔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5% 이상 움직이는 거 굉장히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스닥이 하루에 5% 가까이 빠졌다가 또 상승을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사실은 정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S&P도 정보합에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나스닥의 경우 한때 5% 가까이 떨어졌고요. 다른 지수들도 하락폭이 3% 이상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굉장히 지금 지수는 공포에 빠져 있고요. 하지만 제레미 시겔 펜실베니아 같은 스쿨 교수가 나스닥이 10에서 15%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는데 다행히도 JP 모건의 최고 주식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주식시장이 하락이 과도하다. 최악의 경우 연준의 지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후 들어서 조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이제 기대감이 조금 쏠리면서 상승 전환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월가에서는 아무래도 낙폭이 좀 과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1월 FOMC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지금 이 주식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지켜봤을 때 1월에 중전에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었는데 1월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3월부터 첫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
이런 기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조금은 좋은 흐름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롬 파월 의장이 대차 대표 투표를 언제부터 본격화할지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국제 유가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여러 가지 이 경기에 대한 진정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2,800이 깨진 코스피에서 이제는 어떤 종목들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겠느냐 이걸 가지고 뉴스들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음식료, 보험주 주목을 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이제 1년 전으로 코스피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 국면의 판가 기대감에 음식료품의 강세를 보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에 좀 집중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반도체 올 한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보험이나 금융주들 굉장히 좀 흐름 보여줄 것 같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좀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5년에 한 번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선 후보 공통 수혜주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이 와중에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 업종 그리고 그 와중에 낙폭과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종목들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장 초반부터 철강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도 굉장히 컸지만 유럽발, 미국발 영향이 이렇게 좋게 있는 만큼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건설주가 최근에 커다란 이슈가 있으면서 좀 장이 많이 빠졌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저가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S건설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신재생 그린 수소 플랜트 모듈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소 플랜트를 모듈로 만들어 수출한 것은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에너지 회사인 SG H2 에너지가 캘리포니아 랭커스터시에 신재생 그린수소 설비를 건설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독일의 회전 에너지화 사업 투자를 하면서 이제는 다시금 도약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독일 자회사인 두산렌체스가 이 독일과 함께 굉장히 좋은 수주를 따냈는데요. 지금 유럽 내 회전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럽에서는 최근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기조며 2025년까지 약 80개의 신규 발주가 전망되는 만큼 기존 실적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3상 환자의 투약을 시작했다. 이 뉴스도 굉장히 사실은 시장이 좋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2상 3상 공동 진행에서 첫 환자 등록을 이달 초 마치고 투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일동제약에 따르면 이미 1상과 2상에서 굉장히 안정성과 내역성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관심주는 앞서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GS건설과 두산중공업 그리고 일동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S건설 많이 빠졌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많이 빠진 만큼 제가 볼 때는 사실 좋은 기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역대급 이제 저점을 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에서 꾸준히 유입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GX건설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사실은 여러 번 지금 터치하면서 올라와줬던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래프적으로 볼 때는
상승할 만한 이런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오늘 장에서 좀 더 빠진다면 37,500원 선을 좀 저점으로 보면서 다가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금융장이 작년에 좋은 흐름을 탔었죠. 미국 후주와 함께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기대를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개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좀 꾸준한 여러 가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은 역대 최저점을 세 번째로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구간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진입하시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시면서 굉장히 올 한 해 좋은 흐름을 사실 수 있을 것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입니다. 사실은 뉴스가 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주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진 주가인데요. 앞으로도 10,000원 정도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이전 고점을 충분히 뚫어낼 만한 여력은 있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낙에 지금 여러 가지 인상이 굉장히 좋고 통과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다면 오늘 장에서도 그리고 올해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투자 전략입니다. 시장이 정말 저점에 거의 근접했다,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장에서는 상승의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장은 아직은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숫자로 타처적으로도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아직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보신 후에 신중하게 들어가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조금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상승의 국면을 나에게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이 투자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져도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작년과 올해 이 수익률을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그 중에서도 기관의 투자 종목을 좀 더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투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가치주가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주가 오르지 않는다,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굉장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성장주가 올랐던 것만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도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한번 올랐다 빠진 종목 다시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이슈를 놓쳐서 좀 늦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슈 다음에 분명히 실적 강세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치 중에서도 사실은 실적과 모멘텀이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또 FOMC 결과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해서 이 발표들에 조금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발표가 좋은 기업이라면 이 바닥 부근에서 굉장히 상승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는 뒷폭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또 이런 시장에서 좀 발표가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불성실 공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투자 경고 종목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그동안 저했던 종목이고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평가가 되었더라도 충분히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장의 흐름이 안 좋을 때는 더욱더 투자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